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대형 병원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보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한 곳인 영동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의료 대란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수술실이나 응급실 상황은 버거워 보입니다.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턴 3명이 전공의로 임용되며 36명의 전공의를 갖춘 강릉 아산병원. 하지만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20명 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빈 자리를 전문의와 간호사 등이 채우며 외래 진료 등은 아직까지 큰 동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불편한 건 별로 못 느꼈어요. 시간이 딴 때보다 좀 더 오래 걸리거나 그런 거는요? 그것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수술실의 경우 예정됐던 수술의 60% 정도만 진행되고 있고 응급실도 혼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응급수술을 제외한 수술은 일정은 조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응급실의 경우에는 응급 중증 위주로 진료를 받고 그리고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의학과 재학생 역시 휴학 등의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강공에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불붙으며 영동지방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의대 증원 신청서를 받은 가운데 가톨릭 관동대, 한림대, 연세대 미래캠퍼스는 의대와의 관계를 의식해 증원 신청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 거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희가 부추기는 꼴이 돼서 난감한 경우가 많아서요. 강릉 아산병원 교수들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사법적 처리가 현실화된다면 단체 행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 의과대학 4곳은 내년 입학 의대 정원으로 지금보다 2배가 늘어난 규모를 신청했는데요. 의대 교수들이 삭발까지 감행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대학 건물 앞에서 의대 교수 2명이 삭발을 합니다. 강원대가 49명인 의대 정원을 140명으로 3배 가까이 대폭 늘려 제출한 것에 반발하는 겁니다.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은 밤 늦게까지 회의를 거듭했지만 의대 교수들은 140명 증원을 끝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증원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학습의 질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 증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실습하는 장비들 그리고 참여해야 될 교수님들 이런 것들이 전혀 충원이나 지원이 현재까지 해주신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교육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강원도가 파악한 도내 4개 의대 증원 신청 규모는 400명대, 현재 정원인 267명의 2배 수준입니다. 대부분 증원 규모를 두고 본부와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지만 모두 정원을 늘렸습니다. 저희가 숫자를 밝히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이처럼 의대 교수들의 반발마저 커져가는 가운데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정부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강원도 대학병원을 찾아 전공의들의 진찰 기록 등을 토대로 복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전공의들이 대상입니다. 미 복귀자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현재 전공의 390명 가운데 36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병원으로 돌아온 의사는 15명뿐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오는 4월 실시하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된 김한근 전 강릉시장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반면 함께 컷오프된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은 당에 남아 불출마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선거구는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개혁신당 이영랑, 진보당 장지창의 무소속 김한근 후보까지 다자 대결을 펼치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는 오는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후보는 오는 9일 각각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 반환 보증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사업 신청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허그 등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이 청년의 경우 5천만 원, 그 밖의 시민들은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 내에서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계좌로 최대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사업이 여전히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감된 새 사업 시행자 공고에는 지원 업체가 없었고 전 사업 시행자와 지위 취소를 둘러싼 법정 다툼도 계속되는 등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해 10월 망상 1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를 공모했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문제가 많다며 지정을 취소한 뒤 새로운 사업자를 연말까지 찾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가 지정 취소 처분을 집행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접수해 공모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후 법원이 경제자유구역청의 손을 들어줘 공모가 재개됐고 공모 기한은 지난달 말로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공모에 참여한 업체는 전혀 없었고 접촉한 업체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청은 성명 불상의 단체가 현수막을 내걸고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과 취하를 반복하는 등 집중적인 방해 의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자 모질의 차질을 빚음에 따라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조만간 2차 공모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방해하는 그런 것 때문에 기업들이 좀 움츠려 있거든요. 재공고를 다음 주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한 45일에서 50일 정도 여유를 두고서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공모에 나서는 업체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전 사업 시행자는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소를 제출했고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지역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경자청과 동해시 같이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업체 선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에 기다린 만큼 좀 신속한 어떤 그런 대응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한편 강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한이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 있어 사업자 선정이 늦어질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지난주 강원도 내의 3.1운동 전개 과정과 숨은 유적지를 보도해드렸는데요. 강릉의 3.1 만세운동은 학생과 유림, 농민과 기독교인들이 각자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독교계는 당시 감리교회 안경록 목사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벌였는데 안 목사가 최근 독립운동 서훈을 받게 됐습니다. 공적에 비해 뒤늦게 받게 된 연유는 무엇인지 김인성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지난 3월 1일 저녁 강릉중앙교회 3.1절마다 치르는 구국 기도회에 올해도 많은 신도들이 찾았습니다. 1919년 4월 초 강릉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제5대 담임 목사 안경록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입니다.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교인 30명을 선발하여 강릉 만세운동 추진 청년회를 결성하셨습니다. 안경록 목사님이 만세운동에 참여하면서부터 만세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그동안 교인들을 중심으로 안 목사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진했지만 직계 가족을 찾지 못해 실행되지 못했었습니다. 안경록 목사님이 옥고를 치렀다는 기록이나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아서 그동안 많은 선임 목사님들 또 교인들이 안경록 목사님 또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진하고자 노력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안 목사의 후손들을 확인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안 목사의 손자 며느리를 찾으며 서훈을 전수한 단초가 마련됐습니다. 여러 가지 공적 자료들까지 등장해 안 목사는 만세운동 105년 만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안 목사의 후손이 강릉중앙교회를 찾는다는 소식에 최근중 광복회 강원도 지부장이 찾아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하고 정말 한두 분의 노력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복회에선 안 목사가 서훈을 받은 만큼 3.1 만세운동 기념탑 옆에 흉상 건립도 건의했습니다. 3.1운동 관계에 활동하신 분들의 서훈만 받으면은 지금 누구 거다 하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흉상 다 있으니까 민자리에 있으니 거기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튿날 강릉중앙교회에 모셔진 안경록 목사의 흉상을 찾은 안 씨는 좋은 일을 할 때 드러내지 말라는 안 목사의 가르침 때문에 오랜 세월 묻혀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바깥에 내보내는 거 그거를 저희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스스로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드러내지 않는 삶이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삶인 것 같아요. 강릉 3.1 만세운동의 여러 갈래 가운데 기독교계의 중심이었던 안경록 목사가 독립유공자로 공식 인정받으면서 강릉 지역 만세운동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롭게 채워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태백 영동선 ITX 마음열차가 예상보다 높은 승차율을 기록하면서 강원도의 손실비용 분담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통 이후 12월까지 4개월간 승차율을 50%로 가정했지만 실제 운행한 결과 승차 인원은 11만 5천여 명, 승차율은 64.9%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운송 수익금은 50%로 가정할 때에 8억 3천만 원보다 늘어난 10억 7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제32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오는 12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과 인구 감소 지역 교육 지원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 경제산업위원회가 태백시청과 강원랜드, 고한 구공탄시장과 3탄 아트마인을 현지 시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권형열 강원도의회 의장이 개정을 약속했던 강원도 의원들의 국내외 연수 관련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지난 325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 326회 임시회에서도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속초시 인구 8만 2천 명 선이 붕괴됐습니다. 2월 말 기준 속초시 인구는 한 달 전보다 215명 줄어든 8만 1,806명으로 2020년 5월 말 이후 3년 9개월 만에 8만 2천 명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세대수는 1월 말 4만 1,353세대에서 2월 말 4만 1,358세대로 오히려 늘었으며 동별로는 노악동, 조양동 순으로 인구 감소가 많았습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이 강릉시가 울릉도 여객선 운항회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11년 강릉시가 여객선 운영회사의 강릉항 사용 허가 조건으로 여객선 터미널의 이전을 내걸었지만 현재까지 조건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계속 허가를 연장해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그동안 운항 여객선의 증설을 전제로 운항사와 터미널 이전 절차를 준비해왔으나 코로나19 이후 여객선 운항 대수가 한 대로 줄어 현재로서는 사측의 조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가축과 축산시설이 피해를 입으면 신속히 복구 지원하는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23억 원으로 각 시군과 분담 지원하며 축산농가 보험 가입 비용의 50%는 정부, 30%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입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농축협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고 보험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가입 대상은 소나 돼지, 말, 닭, 오리, 사슴 등 가축 16종이고 보상재해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와 지진, 폭염 등입니다. 지난해에는 561개 농가가 가축재해 보험금 46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정선군이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선군은 지난 1월 라오스 노동사회 복지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협약을 맺고 농가형 근로자 320명을 비롯해 4개 지역농협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134명, 결혼 이민가정 친족 155명 등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인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에는 총 6억여 원이 투입돼 전국 최초로 정선군 지역 농협이 나서 최대 8개월 동안 농가의 단기 인력을 지원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